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9월 10일 김병기는 송원석을 만나 3대 특검에 추가 연장 없는 합의를 해서 난리가 나는데 정부 조직법을 두고 딜을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종식이 협상의 대상이 되느냐며 질책성 발언을 하게 되는데 당시 장인수 기자는 김병기에 대해 이렇게 비판했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감히 이 도도한 역사의 물줄기를 가로막겠다. 내가 한번 막아보겠다고 온몸을 던진 사람이 튀어나왔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3특검을 연장하지 않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한 일입니다. 3특검은 여러분, 정치인들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바꿀까 말까 할 수 있는 협상 카드, 장기말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3특검은 빛의 혁명이 정권교체 이후에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나타난 형태, 그게 바로 3특검입니다. 대체 누가 김병기 의원한테 그런 권한을 줬습니까? 김병기 당신한테는 민주당 원내대표는 물론이고 의원 자리도 아깝습니다. 다시는 민주당에서 당신 같은 정치인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당시 또 충격이었던 것은 김병기의 태도였지요. 열받으면 배는 게 없다는 식은 이후 국감에서도 이어집니다. 대통령실 국감에서 김병기가 주진우와 붙는데 여러 장면은 이미 알려져 있지만 이 장면은 별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들어가 있어. 김병기가 원내대표단을 어떻게 리드하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최근에는 법사위에서 18명의 항명 검사장을 고발한 것을 두고서 김병기는 민감한 사안을 협의했어야 했다. 뒷감당은 법사위에서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발언했고, 이에 김용민 간사는 원내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얘기했다. 고발도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충분히 사전에 얘기한 내용이다.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장관과 소통했고 14일 기자회견에서도 집단항명 검사에 대해 국회는 별도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미 밝혔다. 뒷감당 잘할 수 있다.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라고 받아칩니다. 또한 전현희 법사위원도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법사위 상임위 활동에 대해서 모든 사안을 일일이 지도부와 논의를 해서 거기에 따라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즉 김병기의 고압적인 리더십에 먹힐 김용민과 법사위원들이 아니지요. 자, 그리고 조선일보의 22일자 보도 당 전략의 두 번째 뿌린 법사위 강경파 김병기 화났다에 따르면 개딸이 배경에 있는 법사위 때문에 김병기가 두 가지에 크게 화가 났다는 것인데, 하나는 검사장 고발건, 다른 하나는 강경파들이 계속해서 내란전담 재판부 구성을 이슈한다는 겁니다. 당장 내란전담 재판부 관련 법안을 처리해 재판부를 바꾸면 내년 2월로 예상되는 윤석열 1심 선고도 미뤄질 수밖에 없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강경파들이 결국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게 김병기의 시각이라는 겁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 외교 성과가 가려지지 않도록 당분간은 사법부 압박을 자제할 필요가 있는 게 원내 지도부의 생각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이유가 직위원을 믿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1심 선고가 미뤄질 수 있다는 말이 얼마나 한심한 핑계입니까? 서영교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사건을 어떻게 직위원이 재판할 수 있느냐, 직위원에게 어떻게 윤석열 사건을 갖다가 내리꽂아 주었느냐, 대법원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직위원에게 김용현, 윤석열, 그리고 조지호, 김봉식, 노상원 사건을 내리꽂아 준 대법원을 규탄하며 대법원의 직위원 판사 교체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내란전담 재판부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내란전담 재판부가 진행되면 갱신 절차가 어렵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대법원이 올 초 갱신 절차를 아주 짧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갱신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며 추천 절차는 간소화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이것이 조선일보의 갈라치기일 수도 있겠으나 지금 진행되는 정청래 체제 흔들기에 비춰보면 줄여낼 것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부터 추진해온 1인 1표제의 당원 주권 정당의 실현을 난데없이 가로막거나 최고위원들이 선거에 대거 출마하면서 정청래 체제를 해산시키고 다시 김병기 비대위 체제를 만들려는 것이냐는 음모론까지 나오는 건 분명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가운데 남아공의 한인 여성활동가 초청 오참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가 대통령께서 외교 분야에서 훌륭한 성과를 내고 계셔서 교민으로서 진심으로 자부심을 느낀다. 다만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한다. 라는 발언에 김혜경 여사는 저도 늘 건강을 걱정해 조금 쉬어가며 일할 것을 권하지만 대통령께서는 1년 전 얼음 아스팔트 위에 키세스단이 쉬엄쉬엄 하는 대통령을 뽑은 것이 아니다. 라며 기내에서도 잠을 아끼고 서류를 꼼꼼히 챙기신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국민주권과 내란 괴멸이 곧 키세스단의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정청래는 거침없이 진격해야 합니다. 정청래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재명 비명계 반발에도 대의원 권리당원 비중 1대1로 가야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의 등가성 매우 중요해. 2023년 11월 27일 이재명 대표 시절 최고위원으로서 호흡을 맞추며 당원주권 정당의 꿈을 이루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강화, 당무위 의결, 이재명 1인 1표 열망 큰 건 사실,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선거, 1인 1표제는 더 미룰 수 없는 당내 민주주의 과제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게 당원주권 시대로 화답해 주십시오. 자, 결국 이 갈등과 논란의 핵심 원인은 공천권이지요. 공천권의 강도와 범위에 따라 계파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22일 정청래 대표는 전남 나주를 찾아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번 민주당 공천개혁은 당대표 권한부터 내려놓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국회의원들도 공천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겠다. 공천권 행사에서 권한이 가장 큰 당대표부터 권한을 내려놓는 것이다. 당원들이 완벽하게 100% 경선을 하면 당대표도 어쩔 도리가 없다. 이제는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은 당원주권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당원들이 직접 후보를 뽑는 시대다. 그 누구도 검증을 통과해 후보 자격을 얻은 당원이라면 떨어뜨리지 말아야 한다. 억울한 낙선자를 만들지 말자는 취지다. 가장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뽑힌 후보가 가장 강한 후보가 된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정청래를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모든 선거는 대통령도 한 표, 국회의원도 한 표, 일반 국민도 한 표입니다. 왜? 민주당에서는 대의원은 15표, 권리당원은 한 표여야 됩니까? 왜 국회의원은 1000표의 영향력을 행사해야 됩니까? 이제 민주당도 대통령도 한 표, 당대표도 한 표, 국회의원도 한 표, 일반 당원도 한 표인 민주정당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하겠습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겠습니다. 3개월 안에 해치우고, 박찬대 의원은 추석밥상 때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추석 때 고향 갈 때 여러분 자동차 뉴스에 그 소식이, 검찰청이 폐지되었다는 소식이 그 뉴스가 들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혁신의 동지들과 박찬대 의원과 잡은 손 놓지 않고 개혁의 한 길에서 끝까지 동지가 되어 싸우겠습니다. 박찬대 의원에게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